식초로 계란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서 칼슘 액비를 만들었어요. 그 칼슘 액비를 식물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4월 9일 날 제가 이제 이걸 식초에다가 계란 껍질을 넣었습니다. 지금 약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보시면 건더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가루로 아주 잘게 부셔야 되는데, 여기에 믹서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믹서기가 없어서 제가 손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못 부셨습니다. 잘게. 자갈돌이 있으면 그걸로 돌로 이렇게 뭉개면 참 잘 가루로 만들어질 건데, 여기는 사막이라서 돌이라고는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쇄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결국은 좀 건더기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오늘 이거를 사용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비를 추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pH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은 pH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했던 이제 식초인데요. 이게 세네갈 식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라고 써 있죠. 이 6%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지금 퍼센트 농도인데요. 6%는 물 100g 속에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 6g 정도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6%이고요. 자, 이것하고 pH하고는 물론 상관은 있는데 이 6자 가지고 pH가 6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식초의 pH는 보통 한 2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띱니다. 도대체 pH가 뭐냐? 우리가 평소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pH가 뭔지 잘 모르시죠? 오늘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용어가 쉽습니다. pH는 제일 먼저 그 덴마크의 화학자인 소렌슨이 만든 건데요. 풀어서 쓰면 potential of hydrogen 해가지고 수소이온의 농도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소렌슨이라는 사람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상대적으로 수치화하여 0에서 14까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7로 잡았거든요. 그럼 7은 도대체 뭐냐? 7은 그 수소이온의 농도하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7이라고 하고 이것을 중성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중성은 물, H2O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한 거죠. 약속입니다. 수소이온은 H에다가 플러스를 쓰도록 하자.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OH에 마이너스를 붙이도록 하자.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죠. 그리고 7에서 숫자가 낮아질수록 이걸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자. 그리고 7에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알칼리성이라고 하자. 세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성은 나쁘고 알칼리성은 좋다.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는 이것이 알칼리 농도가 아주 높아서 알칼리 농도가 20이 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pH라는 것은 14가 최대치입니다. 14 이상 올라가는 숫자는 없어요. 과거에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우리가 현미 있죠. 현미에 보면 미강층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강층을 100% 다 없앤 걸 가지고 우리가 백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10분도미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모 도전 공장에서 도전업자가 우리는 쌀을 12분도미로 도정을 하여서 쌀알이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하면서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몇 분도미 가는 거는 10분도미가 최고예요. 10분도미 이상 넘어가는 도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 깎은 것을 10분도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pH의 그 눈금 한 개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pH5하고 pH6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pH5는 더 산성이죠. 숫자가 낮으니까. 얼마나 더 산성이냐면 10배나 더 산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우리가 pH 하면서 pH5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로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피부, 이게 거의 평균 pH가 5입니다. 그래서 pH5를 유지해줘야 우리가 면역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산성비를 맞으면 막 머리카락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는 근데 왜 산성비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은 pH가 7 중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왜 빗물은 pH가 5.6이거든요? 왜 이렇게 강한 산성을 띨까요? 그것은 바로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공기 중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탄산을 만들기 때문에 빗물의 농도는 pH 5.6입니다. 근데 CO2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속스, 녹스, 쉽게 말해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들을 만나가지고 이게 황산이 되고 질산이 돼가지고 pH가 5보다 더 낮은 4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pH 4를 우리가 맞으면 피부에 맞으면 피부 손상이 오는 거고, 머리카락에 맞으면 머리카락에 손상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부와 손의 pH는 5인데 그거보다 더 강한 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못 모르고 빗물을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머리카락이 다 빠졌지만은, 우리 채널에 그 학생들이 많이 봐가지고 제가 pH에 대한 설명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샴푸 있죠. 샴푸는 알칼리성입니다. 우리가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약간 뻣뻣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산성인 린스로 이렇게 헹궈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발이 원래대로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근데 만약에 이때 린스가 없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식초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 식초를 원래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약간 식초는 pH가 2인 아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로 적어도 500배 이상 희석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반 가정에서 도대체 pH는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학사에서 파는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pH가 0에서 14까지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0일 때는 이런 색깔, 1일 때는 이런 색깔, 7일 때는 이 색깔, 뒤로 넘기면 8일 때, 그리고 14일 때는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리트머스 종이를 그 용액에다가, 여기 리트머스 종이인데요, 이 용액에다 2초만 딱 적셔서 이렇게 대보면 그 색깔 나오는 것이 바로 pH입니다. 제가 먼저 식초에다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게 세네갈에서 파는 식초인데요, 이게 6%짜리입니다. 초산이 6% 들어있는데 이게 pH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용기에다가 식초를 조금만 붓고요, 바로 이 리트머스 종이를 여기 한 2초만 담그면 됩니다. 1초, 2초.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1번, 2번. 지금 2번 보이시죠? 여기 2번인데요. pH 2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색깔하고 비슷해졌죠? 맨 처음에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맨 처음에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이렇잖아요. 비교가 되죠. 보라색이 선명하게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식초에 담그니까. 지금 2 정도, pH 2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피에 바로 바른다거나 이걸 식물체에 바로 뿌리면 식물체 잎이 타버리고 또 머리카락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걸러주기 위해서 그런망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용기인데요. 어쩔 수 없다, 없는데 어떡하노. 밑에 받치고요. 용기를 받치고, 만들어 놓은 것을 한 번 더 혼합시켜주고, 뚜껑을 열고요. 제가 여기서 사전에 실험을 해보니까 약 한 500배로 타면은 작물체에도 피해가 없고 개미라든가 진딧물 퇴치에 아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리터짜리 통을 이용해서 여기 저울이 없기 때문에
10리터면 물 500배를 하려면 이 용액은 약 한 20ml, 20ml 정도 하면 되겠죠. 근데 20ml을 또 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병뚜껑을 이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약 병뚜껑의 용량이 보통 한 7ml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용량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한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0ml니까 3번 여기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리고 물 10리터를 채우겠습니다. 지금 이게 10리터 다 채웠고요. 이건 너무 크니까 사용하기 좀 좋은 작은 병으로 또 옮기겠습니다. 네, 여기 작은 병으로 제가 옮겼고 이걸로 지금 오늘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스프레이어가 없어요. 가게 가도 뭐 팔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의약용인데요. 이게 소독제입니다. 알코올 소독제인데 여기 이 병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실 때 두 가지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식초로 칼슘 뽑는 것은 그래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진딧물을 없앤다거나 할 때는 이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초의 그 시큼한 향이 개미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개미라든가 뭐 벌레들이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초로 뽑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들 때 반드시 그 병 뚜껑을 꽉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식초의 그 향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병 뚜껑을 꽉 닫아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뿌릴 때는 절대로 고온에서 뿌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식초가 산성을 띠기 때문에 고온에서 뿌리면 잘못하면 잎이 타는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은 뭐 크게 고온이 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데 여기 세네갈은 지금 밖에 50도가 넘거든요. 50도 태양이 있을 때 뿌리면 바로 잎에 데미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녁에 해가 없을 때 뿌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뿌리러 가볼까요? 고추인데요. 지금 꽃이 다 떨어졌어요. 달리면 떨어지고 달리면 떨어지고, 게다가 또 오늘 또 모래 폭풍이 불어가지고 이 모래까지 많이 앉았네요. 제가 이걸 뿌려서 좀 모래도 씻어내고 영양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으니까 힘드네. 예, 뿌릴 때는 이제 앞면뿐만 아니라 잎 뒷면까지도 이렇게 뿌려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진딧물이라든가 병들이 주로 잎 뒷면에 많거든요. 그래서 잎 뒷면에도 골고루 살포해주면 좋습니다. 무럭무럭 먹고 칼슘 많이 먹고 뼈가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꽃도 많이 달리게 하고. 근데 워낙 고온이라서 지금 완전히 생장이 멈춰버렸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밖에 나가서 일하기가 싫잖아요. 이것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너무 고온이 되면 얘들이 일을 안 해요. 식물이 하는 일은 이제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빨리 맺는 일인데 자기들이 일을 안 하고 오히려 날씨가 더우니까 자기가 그냥 달린 꽃도 자기가 알아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만큼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유, 진짜 더우면 다 고생이다. 사람도 고생이고 식물 너들도 고생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친환경 제재인데요.
친환경 제재는 이렇게 한 번 주고 마음은 안 됩니다. 보통 자주 주라 가거든요. 뭐 매일 주면 좋겠지만은 매일 주기가 사람이 힘드니까 보통 3일에 한 번 내지는 5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살포를 해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개미를 바로 죽이지는 않거든요. 개미가 싫어하는 냄새를 풍겨가지고 개미가 못 오도록 어떤 기피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고 3일 지나면 냄새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또 개미가 또 옵니다. 그래서 다시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죠. 굉장히 힘들어요. 아, 진짜 이 고추 한번 따먹어 볼까 싶은데 지금 너무 고온이 왔어요. 타이밍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럭무럭 크거라 얘들아. 내 고추 맛 한번 보여도. 이게 한국 고추인데요. 아이고, 이게 뭐야, 스프레이가 없어서 진짜.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어디야. 예,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 뭐 벌레가 끼었나? 예,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좀 힘들어요. 다른 이온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옆면 살포를 해주면 좋습니다.